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엄마입니다. 27살 어린 나이에 결혼했으니 어느덧 25년이 넘었네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 7개월 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결심, 13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형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 시아버지는 본가에서 혼자 지내신다고 하더군요. 사연을 깊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차피 저희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신경이 쓰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없으니 이 집안에 먼저 시집 온 형님과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만 했네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사이 좋은 동서직원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함께 작은 집을 매입했습니다. 물론 대출받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아늑한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것이 행복했죠. 그리고 2년 후에 큰 아이를 낳았고 또다시 2년 후에 작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함께 벌어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이제는 두 아이를 키워야 했기에 남편이 외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좁지만 아늑한 집에서 살기를 몇 년. 큰아이가 7살이 되던 해에 운 좋게 살고 있던 집에 집값이 올라 저희는 경기도에 위치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점점 화목하고 따뜻한 집이 되어갔지만 아주버님 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의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진 않으셨지만 분위기가 그랬네요. 결혼 후 1년에 몇 번 있는 명절이나 시댁 행사에서 형님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계속 그렇게 지내다 보니 형님의 행동에 점점 화가 나더군요. 집안에 며느리가 2명인데 1명이 얼굴을 비추지 않으니 제가 2명 몫을 다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께 종종 형님은 왜 안 오시냐고 물어봐도 일이 있다며 둘러대시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형님 얼굴을 제대로 외부지 못하고 산 세월이 7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했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돌연 아주버님과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전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사정을 물어보니 남편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바로 병원으로 갈 테니 상복을 챙겨서 와달라 했고 저 역시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제서야 저희는 두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정확하게는 형님이 아주버님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안 아주버님이 그 불륜 현장을 덮쳐 같이 집으로 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 하더군요. 그 와중에 아주버님은 음주까지 하신 상태였고요. 두 분 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바로 사망했다 했습니다. 그렇게 옮긴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정말 삭막했습니다. 단순히 두 분께서 돌아가셔서 어두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주사고였고 그 피해자 역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거든요. 피해자 유족들이 상가집을 쳐들어와 울고불고 행패를 부려도 저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는 그 넓은 장례식장의 작은 몸으로 혼자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 11살짜리 조카가 너무나 눈에 밟혔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던 아주버님에게는 아들이 1명 있었는데요. 시댁에서 몇 번 봤을 때도 늘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노느라 바쁜 제 아이들과는 다르게 조용히 앉아만 있는 조카가 줄곧 신경 쓰였거든요. 부모 사진 앞에 홀로 앉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 밥을 먹이려고 해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아이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무는 듯 보였죠. 아마 제 부모를 원망하는 유가족들의 소리가 아이가 있는 데까지 들려 무서웠을 거예요. 구석에서 몸을 떨며 앉아있던 아이가 신경 쓰여 그 옆을 지켜주었지만 11살짜리 아이가 그 두려움을 감당하는 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못했나 봅니다. 게다가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의 다친 마음은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더군요. 장례식장 한쪽에서 어른들의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조카 지석이를 누가 데려가느냐가 그 주제였죠. 얼마 안 되는 아주버님과 형님의 사망보험금은 모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가야 했기에 아이에게 남겨질 돈도 없었습니다. 형님에게는 오빠가 1명 있지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남매였기에 아이의 외삼촌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죠. 시아버지께서도 홀로 지석이를 키울 수가 없다고 하셨고요. 어른들의 결론은 결국 지석이를 고아원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석이를 시설로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라는 말이 오갈 때 어른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어린 조카가 안쓰러워 조용히 데리고 나왔어요. 제 아이들이 자꾸 생각나서일까요? 엄마가 되어보니 이런 아이를 외면하기가 여건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음료수 한 캔을 건네며 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제 가슴을 파고드는 말을 하더군요. 작은 엄마, 저 괜찮아요. 어차피 전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으니까요. 전 너무 놀라서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며 아이에게 물었더니 혼자 임신으로 결혼을 한 형님과 아주버님이 다툴 때면 자주 하던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답지 않은 덤덤함에 가슴이 너무 시렸습니다. 어린 지석이를 꼭 안아주며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몇 번을 일러주었어요. 세상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같은 것은 없다고요. 얼마나 굳어졌는지 아이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어쩌면 자신은 부모의 죽음 앞에서 울 자격조차 없다고 하는 것 같아 더 마음이 아렸습니다. 정례 후 지석이는 시설로 들어가기 전 몇 가지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 당분간 아버님 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도 지석이를 달가워하시지 않는 입장이기에 그 짧은 기간이 남아 아이가 또 움츠려들까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집으로 와 곰곰이 생각을 한 끝에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여보, 지석이 말인데 우리가 데려와서 키우는 건 어때? 뭐? 지금 우리 형편에 지석이까지 키우자고? 애가 무슨 잘못이야? 이대로 지석이 고아원으로 보내지면 나 평생 마음에 걸릴 것 같아. 지석이가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은 자꾸만 지석이 이야기를 꺼내는 저에게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남편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죠. 지석이 이제 11살이야. 크게 손갈 나이는 지났어. 그래, 그건 나도 알아. 근데 당신 애 한 명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 지금 우리 애들도 벅찬데 그 비용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요즘 애들 학원비만 해도 얼만데 지석이 데려오면 우리 애들만 학원 보내? 지석이도 보내야지. 내가 버는 돈이 뻔하잖아. 여보, 그건 그렇지만 한순간에 동정으로 시작할 일이 아니야. 물론 우리 사정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감을 때면 자꾸만 보이는 그 작은 아이의 풀죽은 얼굴과 떠는 몸이 생각나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제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가 혼자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우리 아이들이 저런 상황에 놓여진 것 같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죠. 저는 결심이 선 뒤 아버님 댁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지석이를 데려가겠다는 제 말에 아버님은 아이를 보낼 시설을 찾았다는 줄 알았는지 어느 지역으로 데려갈 거냐고 묻더군요. 아니요, 지석이 저희가 키울 거예요. 아버님.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모든 사정을 아시는 아버님이니 미안하기도 하면서 지석이를 데려가겠다는 결정을 한 제게 고마워서 그러셨겠죠. 오랜만에 보는 지석이는 그 사이에 말수가 더 줄어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다니느라 아이가 더 의기소침해진 것 같았어요. 지석아, 작은 엄마랑 가자. 지석이 집 얼른 다 챙기고 나와. 여기서 기다릴게. 아무것도 모르는 지석이는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 채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석이와 함께 집에 도착한 저는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어요. 내일 방 정리 싹 해줄게. 그리고 지석이가 쓸 책상이랑 침대도 사러 가자. 저 이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지석이 이제 작은 엄마, 아빠랑 동생들이랑 여기서 살 거야. 전 불행의 씨앗 같은 존재인데 죄송해요. 지석아, 왜 또 그런 말을 해? 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아이의 외삼촌이 뱉은 말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불행, 문제 같은 단어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기분을 11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아이를 꼭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죠. 그런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지석이한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른들이 겁이 나서 그런 나쁜 말을 한 거야. 세상에는 자기 앞가림만 하기에 바쁜 사람들도 있지만 주위 사람들을 신경 쓰고 챙겨주면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 지석이는 제 말을 듣고 고기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은 지석이를 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크게 나무랐죠.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지석이 기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애가 얼마나 눈치를 보겠어?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오지 말자고 했잖아. 어른들 문제로 일어난 일이야. 11살짜리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앞에서 대놓고들 자기를 시설에 보낸다. 어쩐다. 저 어린애가 왜 그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되냐고? 왜 나만 나쁜 사람을 만들어? 나라고 안 그러고 싶겠어? 나도 안쓰러워. 내 조카인데 당연히 불쌍하고 안쓰럽지. 근데 그거랑 별개로 내 벌이가 뻔하니까 이러는 거잖아.
당신이 지석이 키우다가 만약에 진짜 힘들어지면 그래도 끝까지 애한테 눈치 한 번 안 주고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애들이랑 똑같이 키울 수 있어. 그리고 돈 걱정은 하지 마. 부족하다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500만 원의 월급에서 대출이자와 원금이 나가고 아이들 학원비에 관리비, 보험료 같은 고정비용을 내고 나면 우리 가족 생활비는 200만 원 남짓이었거든요. 남편은 한 달에 고작 30만 원의 용돈을 쓰고 지냈죠. 저희가 잘 조절했었으면 내 식구가 사는데 크게 문제 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한 번씩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한숨부터 나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의 형편의 아이 한 명을 더 키우는 것은 남편 입장에서 무리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의 입장이니 충분히 부담도 될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이해한다고 해서 지석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조금 서먹한 며칠이 이어졌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종종 의견 차이로 싸울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 덕에 분위기가 풀어지기도 했으니까요. 대부분 자녀가 있는 가정이 그렇듯 우리 부부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서로에 대한 감정이 사그라질 거였죠. 그런데 다음날 지석이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작은 엄마, 저 그냥 고아원에 갈게요. 왜?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여기에 있는 게 민폐잖아요. 저 때문에 작은 아빠랑도 싸우시고 그냥 고아원에 보내주세요. 우리 집에서는 당연했던 이 분위기가 아이에게 큰 부담이었나 봅니다. 지석이에게는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눈치가 보이면 손끝으로 옷 소매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고아원으로 보내달라며 소매자락을 만지작대는 지석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아이는 자기 때문에 싸우는 저와 남편을 보며 눈치가 보이면서도 진짜로 자신이 고아원으로 보내질까 불안한 것 같았습니다. 지석아,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는 그냥 의견이 조금 달랐던 것뿐이야. 지석이도 학교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랑 이야기해봤지?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작은 아빠는 제가 있는 게 싫으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이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지석아, 작은 엄마 짐 좀 덜어줄래? 어떡해요? 우리 재민이랑 수영이의 형 오빠가 돼서 지석이가 지켜줘. 제가요? 그럼 우리 지석이가 제일 대빵이잖아. 그렇지. 지석이는 그날 이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생겨 마음의 짐을 조금 덜었는지 제가 부여한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을 통솔하며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고 9살 아들과 7살 딸이 나가서 놀고 싶어 할 때에는 곧장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기도 했었죠. 아이들은 제게 혼날 때마다 지석이를 찾아가 칭얼거릴 정도로 잘 따랐습니다. 남편은 그런 지석이와 지내는 것이 한결 편해진 것 같았죠. 지금까지는 본인이 해줘야 할 부분들을 지석이가 많이 도와주고 있었으니까요. 퇴근 후 쉬고 싶을 때도 아이들 때문에 쉬지를 못했으니 한편으로는 지석이가 기특하면서도 고마웠을 거예요. 그리고 지석이는 공부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지석이를 찾을 때면 항상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전 그런 아이가 너무 기특하면서도 혹시라도 남편과 저를 기쁘게 해줘야 한다는 강박인 것이 아닐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석이에게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고 물었었죠. 부모가 없다고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라도 잘해야 하잖아요. 다행히 성적이 좋아서 그런지 반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지석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지석이가 공부를 잘해서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밝고 긍정적이라서 친구들이 지석이를 좋아하는 거야. 공부 못한다고 절대 따돌림 당하지 않아. 어쩔 때면 저 작은 아이의 마음속에 아직도 트라우마가 깊게 남아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한창 밝게 웃으며 뛰어놀 나이에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지석이가 안쓰러웠죠. 지석이는 학교를 다니는 내내 학원을 다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학급 반장까지 도맡아서 하면서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죠. 고등학교 때도 학원을 보내줄까 했더니 극구 사양을 하더군요. 혹시 또 저희가 자신에게 돈 쓰는 것이 부담이 돼서 그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물어보니 그것 때문은 아니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본인은 학원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고민하고 풀어내는 것이 더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지석이가 제 아이들 공부까지 계속 함께 봐주었기에 되려 아이들의 학원비가 줄었습니다. 저는 그런 지석이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지석이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봉사활동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한 고아원으로 봉사를 주기적으로 다녔던 지석이는 어릴 때부터 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쳤던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고아원 아이들에게 재능 기부로 공부를 알려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래를 위해 스펙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지석이는 그 누구보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저 아이들 중 한 명이 될 뻔한 것이 지석이로 하여금 일종의 동질감과 동정을 느끼게 한 것 같았죠. 전 이제 지석이를 온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깊은 상의 끝에 지석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미성년자여야만 하고 양부모는 3년 이상만 혼인관계를 유지하면 조건 성립이 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많은 심사를 거쳐야 했어요. 입양하는 사람이 아이를 친양자로 맞이할 실질적인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그렇다고 해도 지석이의 행복과 이익에 적당한지 아닌지까지 판단하더군요. 친양자가 되면 지석이는 양부모의 성을 따라 이름까지 바꿀 수 있었지만 제 남편 형의 아이였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절차를 밟을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전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만 했죠. 지석이는 이미 우리 가족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지석이를 친양자로 호적에 올린다는 것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지석이가 기뻐했죠. 자신에게 이제 온전한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 벅찼는지 펑펑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와 지석이는 밤늦게까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렇게 제 큰아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기특하게도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학교에 합격을 했지만 지방에 있는 4년 장학금을 받으며 다닐 수 있는 학교로 가겠다던 지석이에게 저와 남편은 통장 하나를 내밀었죠. 이거 네 대학 등록금이야, 지석아. 아니에요. 저 이거 못 받아요. 뭐가 아니야. 받아, 지석아. 지금까지 지석이가 재민이랑 수영이 과외해준 비용 넣어둔 거야.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걸 받아요. 지석이가 왜 한 게 없어. 우리 재민이랑 수영이 학원 한 번을 안 다녔어. 다 우리 큰아들 덕분이야. 엄마가 너무 고마워. 그래도 지석이는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통장을 보고 망설였습니다. 그런 지석이에게 남편이 한 소리 했죠. 이 녀석아, 부모님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 얼른 받아. 그제서야 지석이는 감사하다며 끝끝내 눈물을 보이더군요. 이후 지석이는 학교를 다니면서 군대 가기 전까지 동생들 공부를 봐주었습니다. 지석이가 가르치는 솜씨가 좋은지 아이들이 지석이를 잘 따르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지석이가 군대를 가던 날 펑펑 울었습니다. 누구보다 듬직한 형과 오빠가 군대를 가니 아이들도 많이 아쉬워했죠. 어엿하게 아이들을 안아주는 지석이에게서는 더 이상 작고 힘없는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군대에서도 자기 개발에 힘을 썼는지 지석이는 나날이 멋있는 남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 무사히 졸업까지 잘 해내고 동기들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저희에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지석이가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분야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여 많이 힘들진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잘 해내겠다는 지석이의 말에 저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든지 한다고 하면 잘 해내는 아이였으니까요. 지석이는 저희의 걱정과 염려를 잠재웠습니다. 보란듯이 좋은 성과를 내고 경제지의 젊은 CEO로 소개까지 되었으니까요. 지석이가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아이의 외삼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참 빙빙 돌려서 얘기했지만 결국엔 돈 이야기더군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삼촌 타령을 해대며 돈을 받아먹을 생각을 하다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이 인간이 지석이에게 단 한 푼이라도 받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어 최대한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가 어떻게 살던 관심조차 없었던 양반이 이제 와서 숟가락 얹으려고 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자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왜 너희들만 그 자식 덕을 보는 건데 나도 좀 보자. 외삼촌이 힘들다는데 조카가 돼서 그 정도도 못해주냐? 이보세요, 지석이 백조카 아닌 지 꽤 됐습니다. 저희 쪽에서 입양했고요. 법원에서 인정해줬습니다. 저희 아들 됐으니까 행패 그만 부리세요. 저는 더 이상 이 인간을 상대했다간 저까지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후 지석이에게도 찾아간 모양이더군요.
언젠가 지석이가 제 외삼촌에게 연락이 왔었는지 물었죠. 너한테도 찾아갔었니? 네, 그런데 잘 끊어냈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등본 떼어서 보여줬어요. 이제 제 외삼촌 아니니까 그만하시라고 하면서요. 또 찾아오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불쑥불쑥 나타나지 말라고 하니까 연락 없으시네요. 그렇게 지석이의 외삼촌은 더 이상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지석이는 29살이 되었고 예쁜 섹시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저희에게 결혼을 한다고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찾아오던 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인사드려 처음 뵙겠습니다. 신예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에서 저희를 보고 싱긋 웃는 지석이와 예쁜 섹시를 보는데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역경 속에서 너무나도 잘 자라준 큰아들이 대견해서일까요? 이제 그 아들을 보내줘야 한다는 마음 때문일까요? 지석이는 울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평생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잘 살게요. 그날 밤 저희는 큰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작은 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지석이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지석이는 그 통장을 보더니 싱긋 웃으며 받아갔죠. 그리고 지석이가 결혼을 하기 전날 저희가 마련해준 돈에 3배가 넘는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부모님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드리는 선물이니 사양하지 말고 받아달라면서요. 저는 아들 장가 보내는 마음이 이리도 기쁘면서 서운한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제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저희는 첫 며느리가 생겼어요. 지석이는 저희 집 근처에 신혼집을 구했는데도 자꾸 집안이 허전하고 쓸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석이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마음이 휑하더군요. 처음 지석이를 데려올 때가 문득 생각났어요. 날개가 다친 작은 새였던 지석이를 고쳐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었는데 이제는 그 날개로 헐헐 날아가며 마음껏 날개짓하는 지석이를 보려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벅찬 마음이 드네요. 저는 이제 지석이의 행복을 바라면서 살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아들 지석이에게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